강민정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영어 교육을 실천하는 그 중등, 그다음에 초등 교사들은 지금 모시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고등 교육의 영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그래서 실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어떤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내용으로 공학도들을 위한 영어 교육의 필요성, 영어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잠시 짧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실제 저는 이제 공대생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학 중심 학교다 보니까 공대생들만 가르치는데, 실제 제가 예전에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는 인문대 학생도 같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쓰기를 가르쳐 보면 너무 판이하게 쓰는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은 학교 학생들의 글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다른 글쓰기를 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많은 연구에서도 실제로 계열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상당히 그 영어의 동기라든지 영어를 대하는 태도, 자세 등이 다르다, 그런 거를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와서 저희 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에 사전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영어와 수학과 물리를 실시하는데요. 실제로 영어 평균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실제로 영어 교수님들끼리 학생들의 수준이 이번 올해는 정말 좀 심각하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영어 공교육 붕괴의 현실화가 아닌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오지 않은 결과를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대학 교육에서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게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영어 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필수 교과로 영어 쓰기를 가르치고 있고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특히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이용원 교수님이 ESP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 그러니까 제너럴 잉글리시가 아닌 특수화된 그 전공에 맞는 영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수업을 개발해서 실제 ESP 수업도 3, 4학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교과목을 개설을 하기까지는 공과대 교수님과 투쟁을 좀 했어야 됐고, 교수님들이 자기 과목 하나 더 들어야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시간도 가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시키는, 그래서 이제 수업이 개설되고, 심지어는 한 학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1, 2학기 다 열 수 있게 학생들의 설문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교수님들은 반대하는데 학생들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학기에 다 개설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쓰기에서는 AI 기반의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들이 특히 공과대 학생들이다 보니까 성향상 이러한 도구 활용, AI 기반의 그런 도구 활용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게임도 수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막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3등급, 평균 3등급의 학생들이 들어와요. 평균. 그렇지만 1등급 학생도 제가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확실히 잘하긴 한 1등급에 있는 학생은 좀 더 상대도 잘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쓰기 과제를 내보면 일단 본인이 쓴 거를 제출하시오. 그러니까 1절 자동 번역기를 돌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돌려서도 제출하시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쓴 거랑 돌려서, 그러니까 자동 번역기 돌려서 낸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그 글에 이미 자동 번역기 도움을 받아서 실적서를 쓴다는 거죠. 아무리 쓰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또 자동 번역기를 이용한 버전도 내라고 했는데, 그럼 좀 정확해야 될 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학생들의 영어 기초 실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번역기가 잘못 번역을 해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쓰기를 가지면서 느끼는 거는 학생들은 정말 기초가 너무 약하다. 영어에 대한 문법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쓰기 수업이지만 사실은 그 기초 실력을 늘려주는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해서 이런 AI 도구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초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돌려봐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 구분도 못하는 영어 실력이라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AI 그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기초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스스로도 이러한 도구들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인식을 하고 있고 단점도 굉장히 정확하게 설문을 돌렸더니 굉장히 정확하게 다 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결국은 뭐 사교육 어떤 그런 것을 좀 막는 차원에서 공교육을 이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AI 이런 도구들은 무료 버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에서 제가 사실 이런 걸 사용함으로 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쓰기 수업에 프리러닝을 같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영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잘 못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도.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생겨서 사실 모든 게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2018년도에 프리러닝을 아예 처음 그때 가지고 와서 온라인을 돌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를 정말 못했던 학생들, 뭐 자기 스스로가 저는 영어 포기자예요. 영포자라고 자기 스스로 막 말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그 프리러닝을 듣고 제가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이랬거든요. 영어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순간도 실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교육비 종감을 해서 AI 뭐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AI 그런 활용 도구를 할지라도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 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AI가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역할이 더 중요하고 능력이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사실은 영어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요. 저 스스로도 뭐 계속 게임 기반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막 공부를 해가면서 그래서 한 학기에 2번 정도는 게임을 활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학생들이 변하더라라는 거죠. 영어를 정말 못했던 학생들도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학부들의 영어가 상대적으로 인문 계열, 사회 계열보다는 굉장히 낮다. 실제로 낮고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도 정말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지만 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또 이 학생들이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는 핵심적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